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에만 SK그룹 총 3번의 서류 합격을 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SK그룹의 서류 합격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브로드밴드 총 3개 계열사에 합격을 했고요. 제가 총 3개의 계열사에 합격을 하면서 느낀 SK그룹의 서류 전형의 특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시지만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지, 이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서류 전형을 내야 할지조차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뉴스에 따르면 SK그룹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16년 만에 앞서서 재계 2위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가족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축하드립니다. 어쨌거나 SK그룹이 이러한 최근에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특히 배터리와 바이오 산업 쪽에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고 해요. SK그룹에서 좀 놀랄만한 특징은 바로 1979년부터 SKMS라는 경영 기본 이념을 수립해 수십 년간 개정을 거듭해오며 이 이론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SKMS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경영 관리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람 수준 또한 인류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내외부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의 핵심 인재상으로는 도전 정신, 주인 의식, 전문성을 줄 수 있는데요.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인재를 선호하고요.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를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또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SKCT, SK 인적성 검사가 정말 어렵기로 소문이 났어요. 기업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어렵고요. 저는 최근에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470문항을 3시간에 걸쳐서 푸는데요. 이게 정말 정신이 없고 정말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 수준의 인재를 추구하는 SK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키워드들은 바로 인성검사와 연결이 됩니다. 네, 이런 인성검사에서 이러한 인재인지를 묻는 문항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어요. 예를 들면 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다 해서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까지 총 4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과 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잘 건다, 바로 자발적인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문항이죠. 이러한 것처럼 인재상을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인성검사를 할 때 SK의 핵심 인재상에 내가 맞는지 진짜 이러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SK의 서류 전형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직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아닌 이 직무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직무 적합성과 직무 전문성을 보고 서류를 뽑기 때문이에요. SK가 제가 지금까지 SK를 3번 합격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직무에 정말 핏한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 전문가 분들께서 SK의 서류 전형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보고서 형식으로 써야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진짜로 보고서처럼 뭔가 보고서의 그런 딱딱한 형식을 따라서 써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직무 경험을 어필하는 콤팩트한 설명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류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회사에서는 스토리 라인이 있는 나의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담긴, 예를 들면 영화나 어떠한 나의 삶에 영향을 준 한 인물을 통해 나를 설명해봐라 라는 문항이 있기도 하고 스펙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반면 SK는 진짜 직무
네가 이 직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너 계속 꾸준히 직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어? 를 묻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부 계열사들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이게 참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잘 하지 않는데 SK는 요즘에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난 학벌이 안 좋아. 그래서 지원할 수 없어. 난 스펙이 안 좋아. 지원할 수 없어. 난 어학 성적이 없어. 지원할 수 없어. 라는 여러분의 편견을 모조리 다 깨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 지원을 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는 스펙이나 학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연 대기업에서 날 뽑아줄까? SK 쓸 생각을 사실 전혀 하지도 못했거든요. 감히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저 역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합격을 했다는 건 이 스펙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본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계열사가 있고 일반 채용을 하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SK텔레콤의 주니어 탤런트 전형,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채용을 하는 데는 SK온, 배터리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사업이죠. SK이노베이션, SK네트워크스 등은 일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는 2022년부터는 수시 채용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시로 취업 사이트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카카오톡 친구를 맺었거든요. SK 커리어와 친구를 맺으니 주차별로 신입 경력 채용 인원을 뽑는 것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활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SK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게 나오냐?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정말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주세요. 물론 계열사별로 다 다르겠지만 3개의 계열사에 합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최신 이슈에 대응할 만한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인가를 봅니다.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 2개에서 이 관련된 문항이 나왔고요. 땡땡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지원한 직무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계열사에서는 최신 이슈는 무엇이고 이에 따라 본인이 담당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라고 했어요. 이 말 역시 이 회사에 있는 이 직무, 지금 이슈가 뭔지 알아? 그리고 너는 여기에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래? 라는 약간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항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꾸준히 뉴스를 확인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관련 산업에서 관심이 있어야 내가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강점 역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충 쓰면 안 되고 왜냐면 현업에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회사의 이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문제 해결 역량은 정말 모든 기업에서 사실 다 강조하는 문항인데 3사에서도 다 나왔어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나 상황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상황에 모든 사람이 다 놓여있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내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내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서술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인재상 적합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SK 인재상에서 가장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설정하냐, 그래서 너는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 역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항은 직무 관련해서 내가 이 직무 관련한 경험, 뭐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고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대학교 때 열심히 해서 학부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내가 입학할 때부터 나는 학부수석 졸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다.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밤을 새우더라도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이런 직무 지식과 관련한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직무 관련한 내용이 가장 핏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직무 전문성과 역량 검증하는 거. 이건 다 모든 기업에서 SK텔레콤 모든 계열사에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어떠한 계열사에서는 레주메 형식으로 간략하게 경험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서술형이 아니라 진짜로 내 관련 경험에 대해 사실만을 놓고 회사랑 핏한지를 보는 거죠. 좀 어렵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들고 와봤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고 저의 노하우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다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를 써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직할 때도 계속 그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합격한 직무는 바로 경영관리 일반직, 상품 및 서비스 기획, 마케팅 직무, 이 세 가지 계열사의 세 가지 직무에 다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당황하셨나요? 제가 서술형으로 된 무언가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져온 것은 바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적었기 때문이에요. 한 계열사에서는 관련 경험과 단체, 기간, 본인의 역할, 실행 과정만 적도록 예시로 놨었는데, 저는 제가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적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기여한 기여도는 무엇인지, 성과는 무엇인지, 사용 기술은 무엇인지를 추가해서 적었어요. 인사팀에서도 얘가 좀 뭔가를 아는 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추가로 적었고, 사용 기술 같은 경우는 나 이런 것도 알아, 나 이런 기술도 알아를 좀 더 어필하려고 적었습니다. 중요한 거 바로 역할에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수행 역할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역할들로 다 적으세요.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 직무를 다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에 맞는 경험을 다 맞춰서 제 역할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안 뽑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술형과 이러한 레주메 형식을 좀 섞어서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저는 직무 관심과 연관성을 모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었는데요. 읽어볼게요. 땡땡 전공을 평점 4.27 수석으로 졸업하며 습득한 땡땡 지식을 땡땡 동아리 12번의 프로젝트에 적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성과를 내는 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 저는 땡땡 경험을 통해 땡땡 역량을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2. 저는 땡땡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3. 저는 땡땡 경험을 통해 땡땡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직무에 대한 직무 지식을 쌓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이거를 대학생 때 가만히 지식만 습득을 한 게 아니라 동아리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대활동을 통해 이것을 적용을 했어.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나는 실무 경험을, 진짜 입사를 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 나는 바로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바로 이 세 가지야 라고 하면서 논리를 입증한 거죠. SK는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되고, 나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직무를 먼저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수행 업무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마케팅 직무인데 이 직무가 뭘 하는지 모르겠고 역량이 뭔지도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 지금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빵점이야, 빵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직무에 대해 명확히 알기 위해 책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플이나 코멘토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현업에 계신 분께 여쭤보면서 직무가 무엇을 하는 건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채용하는 직무와 수행 역할을 분석해야 합니다. SK는 특히 모든 수행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더 매력있고 더 가고 싶고 더욱더 직무 전문성을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그 직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지원자인가, 이 역량을 내가 지금 갖춘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이 역할을 해본 경험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 역할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세분화하여 채점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난 후에 나의 경험 중에 직무에 핏한 경험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경험,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내가 아무리 해외에서 뭘 했다 해도 직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하고 나의 강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로젝트 경험을 12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냥 많은 프로젝트 경험이라고 하면 될 거를 12번이라는 실제 수치를 통해 한 번 더 평가자들이 얘가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케이스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만약에 수행 업무를 봐도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혼나야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회사 입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먼저 회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수행 업무를 프린트 하셔서 하나하나 다 분석하세요. 키워드별로 이거를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분석을 해서 적어보고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이거 저 또한 하나도 모르던 시절에 저도 취업지원센터에서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지원자분 이거를 하나도 분석을 안 하셨으면 이거 어떡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나도 마땅하고 수행 직무부터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험을 적어야 할지 수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경험 리스트를 꼭 작성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학 성적이나 스펙이나 경험들을 다 나열해서 적어보시고 이 직무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찾기 위해서 또 적다 보면 새로운 나의 경험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적으면서 수치화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빠르게 자기소개서의 특징과 또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의 자기소개서를 여러분께 다 공개를 하고 싶지만 이거는 사실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잘 찾으셔서 잘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스펙 안 좋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스카이나 지방대나 다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채용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스카이대에 나오신 졸업하신 분께서 단톡방을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나 지금 SK 그룹 2번이나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 나 스카이 출신이고 솔직히 어학 성적도 엄청 좋고 스펙도 빵빵하다. 근데도 다른 기업은 다 붙는데 SK만 떨어진다.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들어왔다. 합격하신 분들 스펙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달린 답변은 다 합격자들의 답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니 자기소개서에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분석하시고 직무에 맞게 다시 작성해보세요 라는 답변들만 달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스카이 나온 것도 다 스펙이죠. 근데 이런 분들도 SK 못 들어서 고민합니다. 지방대? 나 스펙 안 좋아. 나 학교 안 좋아. 근데 어떻게 합격하지?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벌 좋으면 뭐든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기업에 합격하기 위해서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 지방대인데 스카이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해봤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썼을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합격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경험에 대한 말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기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